안녕하세요. 민음사 해외문학팀 편집자 박혜진입니다. 오늘은 세계문학 전집 속 당당히 자리하고 있는 국민소설 춘향전을 만나보려 하는데요. 단오날 그네를 타던 성춘향에게 이몽룡이 반해 사랑에 빠지고 훗날 장원급제한 몽룡이가 위험에 빠진 춘향이를 구해낸다는 러브스토리. 아마 모르는 분이 없으실 텐데요. 근데 춘향전은 여성의 정절을 강조했던 구시대 얘기 아니야? 라고 생각하셨던 분들은 이번 영상을 주목해주세요. 우리가 알던 춘향전에 조금 다른 얘기를 준비했습니다. 신분 상승을 꿈꿨던 욕망의 화신 성춘향과 그런 춘향에게 아침 드라마보다 더 열광했던 조선시대 민중들의 이야기를 지금 만나보겠습니다. 제가 이번 영상을 준비하면서 10년 만에 춘향전을 다시 읽었는데요. 놀라운 점이 두 가지 있었어요. 첫째는 여성 캐릭터의 신분 상승 욕망을 꽤 솔직하게 그렸다는 점. 그리고 둘째는 남녀 간의 애정이 정말 대담하게 묘사되어 있다는 점입니다. 예를 들면 몽룡이와 춘향이가 사랑 타령을 하는 대목에서 이몽룡이 너 죽어서 될 거 있다? 라고 말하자 성춘향이 뭔데? 하고 물어봅니다. 너는 죽어서 방아 구덩이가 되고 나는 죽어서 방아 공이가 되어 우리 죽어서도 신나게 떨구덩 찌어보자. 그러자 춘향이가 아니 나 싫은데? 이 생에서도 후생에서도 난 왜 밑으로만 살아야 돼? 재미없어 못하겠어. 라고 대답합니다. 굉장히 다양한 뜻으로 해석될 수 있는 대목이죠. 이 대목은 춘향이가 연인인 이몽룡에게 남녀 간의 대등한 관계를 맺자고 주장하는 것이기도 하지만 양반인 이몽룡에게 나는 왜 계속 하층 계급으로만 살아야 돼? 라는 불만을 드러낸 것이기도 합니다. 아시다시피 조선시대는 워낙 엄격한 신분제 사회였는데요. 아버지는 양반이었지만 어머니가 기생이었던 성춘향은 어머니의 천민 신분을 물려받아 자신도 천민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 춘향이가 양반가의 자제인 이몽룡과 서로 사랑한다고 해도 정실 부인이 될 수는 없는 노릇이었죠. 즉 두 사람의 사랑에는 처음부터 신분적인 한계가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춘향전이 크게 유행했던 조선시대 후기는 신분제가 동요하고 사회 질서가 흔들리기 시작했던 혼란의 시기였습니다. 경제적으로 완전히 몰락해서 허울만 간신히 유지하는 양반도 많았고 평민도 돈만 있으면 양반 신분을 살 수 있었죠. 이런 상황 속에서 민중들이 자신의 신분 상승 욕망을 투영한 대상이 바로 춘향입니다. 그 외 되게 유명한 그네씬 있잖아요. 단오날 그네를 타는 성춘향을 보고 첫눈에 반한 이몽룡이 방자를 시켜 저 여자를 데려오라 라고 명령하는 장면이요. 그때 방자가 몽룡이에게 조언을 해요. 춘향은 어머니는 기생이지만 본인은 기생이 아니고 글솜씨가 대단한 여자 중에 군자라고 한다. 감찰사, 군수, 현감까지 양반들이 모두 춘향이를 만나보려 했지만 한 번도 간 적이 없다. 그러자 몽룡이는 에이 그런 여자가 어딨어? 하며 춘향을 부르지만 춘향이는 자신이 기생이 아니니 갈 이유가 없다며 실제로 만남을 거부합니다. 결국 몽룡이가 태도를 바꿔 춘향이를 기생으로 한 것이 아니라 워낙 글을 잘한다고 해서 글동무로 청했다 라고 해명한 뒤에야 춘향은 만남에 응하죠. 이처럼 양반집 자제에게도 자신의 뜻을 굽히지 않는 기생의 딸 성춘향. 당시 조선시대 민중들에게 양반과 평민의 위계를 뒤집는 쾌감을 주고 한편으로는 몽룡이와의 결혼을 통해 신분 상승을 하는 판타지도 안겨주지 않았을까요? 서양에 백마탄 왕자가 있다면 우리에게는 암행어사 이몽룡이 있다? 여러분도 이몽룡을 멋지게 금이환양해서 춘향을 구해내는 인물로 기억하실 텐데요. 사실 춘향전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양반 기득권층을 상징하는 이몽룡은 굉장히 소심하고 의심 많은 인물로 그려집니다. 이몽룡이 춘향과 결혼을 약속하고 한창 사랑을 키워나가고 있을 때 몽룡의 아버지가 서울로 발령이 나면서 온 가족이 남원을 떠나게 되는데요. 몽룡은 서울에 춘향을 데려가고 싶다는 얘기를 아버지 앞에서는 감히 꺼내지도 못합니다. 살짝 어머니에게만 털어놓았다가 된통 혼이 나자 춘향에게 바로 이별을 통보하는데요. 양반 자식이 기생집에서 첩을 만나 데려가면 앞날에도 좋지 않고 조정에 들어 벼슬도 못한다더구나. 우린 헤어질 수밖에 없어. 쉽게 말하면 우리 엄마가 너랑 놀지 말래 라고 한 것이죠. 정말 비겁하죠. 이때 나서는 게 바로 춘향의 어머니 월매입니다. 월매는 춘향전에서 춘향만큼이나 주목해야 할 인물이에요. 춘향이가 지적이고 적극적인 여성으로 자랄 수 있었던 건 바로 어머니 월매의 교육관 때문이거든요. 월매는 조선시대 여성이었지만 남아선호 사상에 매몰되지 않았습니다. 어렵게 얻은 딸 춘향이를 금지옥엽 사랑하고 10 아들보다 낮게 기르겠다고 결심하죠.
그래서 자신의 기생신분을 물려주지 않기 위해 글 공부도 참 열심히 시킵니다. 그래서 이제 나중에 몽룡이와 춘향이가 글자놀이를 할 때 보면요. 양반인 이몽룡과 기생에 따른 성춘향이 대등한 실력을 가지고 있음을 알 수 있어요. 월매가 그만큼 독하게 교육을 시켰던 거죠. 게다가 월매는 산전수전 겪으며 갖춘 처세술로 사랑에 눈이 먼 춘향이에게 끊임없이 현실적인 조언을 해줍니다. 이 둘이 첫날 밤을 보내기 전 월매는 몽룡에게 직접 결혼 약속을 받아내고 춘향이를 정실 부인처럼 대하겠다는 다짐까지 이끌어내는데요. 앞서 말했듯 춘향은 천민의 신분이라 양반의 정실 부인이 될 수 없었음에도 월매는 춘향의 신분과 미래를 보장해달라고 분명하게 요구했던 거죠. 그래서 몽룡이가 남원을 떠나면서 춘향이에게 이별을 통보할 때도 월매는 그 자리에 들어 누우면서 이렇게 말해요. 춘향과 나 두 사람이 죽는 꼴을 보고 싶지 않으면 반드시 돌아오겠다는 약조를 해달라. 양반인 몽룡이 우물쭈물 자신의 의사를 뚜렷하게 밝히지도 못할 때 기생인 월매는 노련하고 확실하게 원하는 것을 주장합니다. 그러니까 춘향이 명석한 두뇌와 꼿꼿한 태도로 몽룡과 대등한 관계를 만들어 간다면 처세에 능한 월매는 딸의 미래를 위해 굽힐 때는 굽히고 나설 때는 나서면서 신분 상승을 위한 주춧돌을 하나하나 마련해 갔던 거죠. 결국 몽룡은 남원을 떠나기 전 재회를 약속합니다. 그리고 이 남원 땅에 새로 부임하는 인물이 바로 그 유명한 변학도입니다. 부임하자마자 기생들을 불러 모아 춘향을 찾고 자신의 수청을 거부한 춘향이를 끔찍하게 고문하고 옥에 가둡니다. 옥에 갇힌 춘향이가 오매불망 몽룡이만을 기다릴 때 서울에서는 장원급제한 몽룡이가 암행어사가 되어 초라한 행색으로 변장하고 남원으로 내려옵니다. 여기까지는 우리가 다 알고 있는 얘기죠. 근데 이때 남원으로 오던 이몽룡은 길에서 만난 농민들에게 춘향이 뒷조사를 합니다. 이 고을의 성춘향이 사또에게 수청을 들고 뇌물을 먹어 백성을 괴롭힌다는 게 사실이냐? 그러니까 이 비겁한 몽룡이는 내심 춘향의 정절을 의심하고 있었던 거죠. 질문을 들은 농부는 오히려 몽룡이에게 그런 추잡한 말을 하다가는 너는 밥도 빌어먹지 못하고 죽을 것이라며 일갈합니다. 아마도 당시의 백성들은 변사또의 횡포에 맞서 옥고를 견디고 있는 춘향이에게 깊이 감정이입을 했었던 것 같아요. 반대로 양반 지배층을 상징하는 몽룡에게는 강한 반발심을 품고 있었죠. 게다가 연인의 사랑을 의심하며 뒷조사를 하고 다니는 암행어사라니 이렇게 겉과 속이 다르고 좀처럼 신뢰할 수 없는 모습이 바로 당시 조선시대 백성들이 생각했던 양반들의 모습이 아니었을까 싶습니다. 그렇다면 이 시각 춘향은 감옥에서 무슨 생각을 하고 있었을까요? 춘향은 왜 그 모진 고문을 당하면서까지 수청을 거부했을까요? 표면적으로 보면 연인인 몽룡이에 대한 정절을 지키기 위해서지만 춘향이의 말과 생각을 따라가다 보면 춘향은 사실 그 누구도 아닌 자기 자신을 위해서 수청을 거부했다고 볼 수 있어요. 춘향이는 어려서부터 항상 기생과 선을 그어왔는데요. 기생이 되지 않기 위해서 공부도 열심히 하고 양반들이 재미삼아서 만남을 요청해도 가지 않았죠. 춘향은 기생이 아니라 양반의 지위를 지닌 여성으로 살고자 했거든요. 게다가 몽룡이 벼슬에 올라 돌아오겠다고 약속한 이상 변학도의 수청을 받아 자신의 신분을 기생으로 전락시키고 싶지는 않았을 거예요. 그리고 조선시대에는 정절을 지켜 연료가 되면 집안을 일으켜 신분 상승을 할 수도 있었습니다. 즉 변학도의 수청을 거절하면 몽룡이 돌아오지 않더라도 신분 상승의 기회가 있는 것이었죠. 춘향이로서는 이렇든 저렇든 변학도의 요청을 들어줄 이유가 없었던 겁니다. 알고 보면 굉장히 영리한 선택이었던 거죠. 즉 몽룡에 대한 춘향이의 사랑은 단순한 이성애적인 감정일 뿐 아니라 부당하고 폭력적인 요구로부터 춘향이를 지켜주고 춘향을 기생의 딸이 아닌 그저 한 사람으로 살게 해주는 인간 해방의 조건이었던 셈입니다. 만약 제가 조선시대에 살았대도 춘향에 몰입하고 춘향을 지지할 수밖에 없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춘향전은 하나의 고정된 서사가 아니라 지금의 아침 드라마처럼 민중들의 신분 상승 욕망을 채워주는 하나의 장르였을 겁니다. 실제로 춘향전은 버전이 무려 100편도 넘는데요. 인기를 크게 끌었던 판본에는 주요한 특징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춘향이 중심으로 서사가 진행되고 춘향이 더 주체적인 여성으로 그려진 판본들이 특히 유명해진 건데요. 대표적인 이본인 연려춘향 수절가를 보면 춘향의 어머니 월매가 임신을 기다리며 기도하는 장면부터 춘향의 탄생 스토리가 더 상세하게 기록되어 있어서요. 춘향이가 한 사람으로서 얼마나 사랑받는 존재였는지 더 잘 드러나 있습니다. 단오날 그네 장면에서도 원래 춘향전에서는 몽룡이 춘향이를 불렀을 때 춘향이 못마땅해 하면서도 만남에 응하지만
연려춘향 수절가에서는 나는 기생이 아니라며 방자를 한 차례 돌려보내죠. 이렇게 민중들의 사랑을 받았던 판본에는 춘향이가 더 솔직하고 진취적인 모습으로 그려져 있습니다. 민음사판 춘향전에는 바로 이 연려춘향 수절가와 춘향전이 함께 수록되어 있으니까요. 이 두 판본을 비교하며 읽어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민음사가 알려드린 작가 에디션. 이번 춘향전 편에 보이지 않는 작가는 단연 조선의 민초들입니다. 표면적으로는 남녀 간의 사랑과 정절의 덕을 그리고 있지만 그 안을 들여다보면 신분이라는 구속에서 벗어나 인간 해방을 꿈꿨던 민중들의 희망과 염원이 고스란히 담겨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보셨나요? 저는 꿋꿋하게 자존심을 지키는 춘향이와 춘향을 위해서라면 물불 안 가리고 나서는 딸바보 월매가 몽룡이에게 수없이 약조를 받아내고 모진 고문까지 견뎌내는 모습을 보면서 짠하고 치근하다는 생각과 함께 한편으로는 정말 대단하다는 생각이 들었는데요. 어쩌면 춘향전의 진정한 주인공은 신분을 뛰어넘은 사랑의 주인공 춘향과 몽룡이가 아니라 그 신분의 한계를 벗어나기 위해 노력하고 모히 작당하고 목숨마저 걸었던 춘향과 월매 모녀가 아닐까 싶습니다. 지금까지 국민소설 춘향전 편이었습니다.